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 그 적신호가 센 적신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걸 읽어드린지 아셔야 되겠죠. 오늘 주제는 주가 폭락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먼저 금리입니다. 1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0% 인하해서 0%에 진입했습니다. 0.75%입니다.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 수준의 금리 0.00에서 0.25%, 이게 2015년까지 12월까지 유지됐던 금리고요. 2014년에 중단됐던 양적 완화를 7천억 달러, 약 854조 5,600원을 다시 재계하기로 했답니다. 주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공매도 6개월 금지했고, 앞으로 이 조치 후에도 주가가 폭락이 이어진다면 주식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등락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축소하는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라고 하는 미국 그 뉴욕 증시 수준을 말해주는 S&P 500 지수가 7% 이상 급락해서 16일 바로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중단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답니다. 그럼에도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대폭락했다는 뉴스를 먼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한테 로드맵 좋은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이분이랑 얘기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시는 분이시죠. 도시화공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공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뭐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무역도 다 중단되고 아직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벌써 뭐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도 지금 뭐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폭락하고 이번 주에 좀 진정되나 했는데 또 블랙 먼데이 이제 뭐 1986년도 87년도죠. 10월 달 그리고 2009년 대공황에 전조했던 이 블랙 먼데이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벌써 보니까 다우 지수는 뭐 거의 뭐 13%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주식시장 뭐 개장 전에 찍고 있지만은 오늘 뭐 코스피가 1,500대를 찍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나 특히 집값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상관관계도 알아보고 과거 경험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우리 그 97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하고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얘기한 글로벌 그 경제 위기, 이 두 개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이때 부동산 지수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까도 대표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97년도나 28년도는 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기업이나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던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이 한유럽에 대해서 프리패스를 했던 입국을 다 금지를 시키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공급의 어떤 모든 것들이 멈춰 쓰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금융 부분으로 퍼져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뭐 97년 IMF 외환 위기는 뭐 좀 글로벌이냐 아니면은 아시아권에 한정된 얘기냐 좀 차이가 있고요. 뭐 2008년 그 금융 위기 때는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죠. 예. 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사건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당시 이제 80년대 말에도 뭐 여러 가지 저유가라든가 뭐 저금리라든가 저달러라든가 해서 3저 현상이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주가가 뭐 20%, 23% 가까이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8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뭐 80년대 워낙 주가 많이 뛰니까 예, 뭐 주식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던 그렇죠. 때였는데 실제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나중에 원위치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는데 현재 이제 위기 상황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금융 쪽도 문제지만은 실물 쪽에서 예. 전혀 경제 활동이 안 되는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공포가 예. 엄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락하고 있고 실물 경기가 앞으로 뭐 과거 대공황 시기만큼이나 나빠질 수 있다. 예. 이런 공포가 엄습하고 맞습니다. 있는 예, 건데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주가 얘기를 길게 할 만큼 예. 이쪽 분야의 전문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은 예.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그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문제인가에 관건이 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확산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은 아직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비교적이라는 거죠. 우리 메리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시기에도 또 주가가 급락하긴 했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런 시기에 그런 주가가 급락하는 기간은 2, 3개월 정도에 그쳤었다는 거고요. 또 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사실 그 일시적으로 몇 달간은 갔지만은 예.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주가가 반등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글쎄 이건 제 의견이지만 예. 치료제가 만약 뭐 발명이 된다든가 하면 예.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오히려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한국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그 독감 치사율하고 큰 차이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버스 주식이라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떨어질수록 또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시킨 거잖아요.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뿐만이 아니고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는 좀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하고는 다르게 이 부동산이나 주택 같은 분야는 이렇게 뭐 공포스럽다고 해서 막 던지고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값은 주가에 6개월 정도 후행한다. 뭐 이런 그 시장의 격언이 있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이나 주택 시장이 정말 뭐 시장에 완전히 맡겨진 시장이라면은 시장에 맡겨진 분야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거는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이 부동산은 경기 후행 지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뭐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제 시장의 기능이 워낙 위축돼 있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많이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주가는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실물 경기가 굉장히 뭐 한 4, 5년간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서울 집값은 계속 뛰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의 경우에 특히 우리가 많이 주택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주택은 사실 그냥 공포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공포에 의해서 정말로 실물 경기가 나빠지고 결정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가 결정적인 변수인데 시장 실질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예, 예. 그때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의 급매물들이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면은 그렇게 금리가 뭐 장기간 폭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도 보면은 2008년도 말에 주춤하다가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회복되고요. 예, 예.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장기 침체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반면 수도권은 그랬지만 지방은 2009년 이후에 지속적인 집값 상승장을 구가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반면에 이제 IMF 외환 위기 때 보면은 97년 12월에 외환 위기가 도래하고 바로 그해 연말부터 전세가 매매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1년 가까이 폭락을 했고 또 그때 좀 특이한 점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대출 금리가 막 그 20%에서 30%까지 막 치솟고 하니까 전세가가 한 30% 정도 급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또 월세 가격은 뛰는 양상들을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보이게 됩니다. 예, 예.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뿐이는 없으니까 전세와 월세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원래 이런 위기가 오고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실질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는 주택 가격, 매매 가격도 떨어지지만 임대 가격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한국은 그런 경우에 전세 가격은 급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월세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를 들면은 막 대출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아무래도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은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금 관련돼서는. 결국 시장 금리가 뛴다는 거는 이제 신용의 경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중에 자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집주인들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세입자들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럼 전세로 공급되는 물건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뛰지만은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월세로 놓고 있던 물건조차도 또 전세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럼 월세 물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출발한 주가 폭락 또 이런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그럼 과연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분야에서는 예, 예. 저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 또 전세 가격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지난 한 50년간의 통계치를 보면은 그렇게 전세가가 폭락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30% 정도 폭락에 그쳤고 지지선 마지막 지지선이라는 얘기. 마지노선이 그 정도였고요. 또 기간도 예, 예. 한 뭐 1년, 2개월, 3개월 요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뭐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내가 내줄 전세금은 한 30% 정도가 만기가 되면 도래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전세 준 돈에 전세 보증금 내줄 돈의 한 3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 미래에. 비축하고 있는 게 예.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근데 또 과도한 대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모든 돈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기는 늘 올 수 있지만 늘 하는 얘기이지만 위기는 또 기회이다. 기회의 반대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가 폭락이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위기가 될 것인가? 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자산 가격, 특히 뭐 부동산이나 집값 같은 게 폭락한다면 지난 한 4, 50년간 있었던 일과는 거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렇죠.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진 경우들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집값이 한 30%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대 초중반에 거의 집값이 한 130%뛴 후에 30% 떨어지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150%에서 200%뛴 다음에 3, 40%가 빠지게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하고 이제 너물락말락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그 실물 자산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한 번도 세계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뭐 좀 과도하게 포장된 위기일 가능성. 또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뭐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움츠러들잖아요.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주식과 부동산을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어떤 물이라면 주식은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강물이 흘러가는데 예. 흘러가는 방향은 크게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바람은 뭐 이쪽에서 불 수도 있고 저쪽에서 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서 물길이 바뀔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예,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실물의 결국 흐름이기 때문에 예. 지나치게 뭐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또 인버스 세력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풀리는 이런 공포 이런 거에 뭐 사재기 이런 걸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뭐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한국민들이 더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과도한 공포가 문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거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공모회도라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막대한 부를 취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뭐 저도 기관이나 또는 특정 집단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유추 가능하겠죠. 하여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97년, 2008년을 비유해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기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물론 이제 실물 경기가 죽으면 완전히 급락하거나 문제가 실물 자산조차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은 대출도 받고 했던 분들이 직장을 잃고 뭐 다 이렇게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독야청청 부동산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곽 대표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은 주식과 부동산을 비하면 선행후행 시장 이런 얘기는 예전에 적용했던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있는 상태에서 맞지 않고요.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마치 비유하자면 바람이고 부동산은 큰 물줄기 같은 물이라고 표현하신 게 귀에 들어옵니다. 그 바람은 뭐 갑자기 바람이 방향도 바뀌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줄기가 바뀌진 않는단 말에서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겁나지요. 건강도 겁나고 세계 경제도 겁나고 그런데 뭐 내가 건강하면 거꾸로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 내가 내 몸 튼튼하고 건강하면 뭐 과도한 공포 그거는 바로 경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경제에 대한 과도한 공포 안 가지시고 정상적으로 대신 이제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하실 필요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세가 폭락할 수 조금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할 때 대비해서 현금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 시키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